지금 자가발전을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자가발전은 팟빵과 파티 그리고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도저도 싫으시다면 유튜브에서 자가발전을 검색하셔도 자가발전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가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은 zaga.kr에서도 나눌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아망디였습니다. 네.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거 뺏지 마. 내 거야. 몇 개 없는 방송 분량에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메일로 돌아왔습니다. 네. 뭐 하실 거예요? 그래서 2부에는 이제 매일 1부에서는 메일의 역사 그리고 메일의 원리들을 살펴봤잖아요. 메일을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앱. 이제 2부에서는 메일에 관련된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메일을 어떻게 쓰는 게 좋은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볼 거예요. 메일을 똑대하게 쓰는 방법. 그렇죠. 좋네요. 그 자가발전 3인 뭐 두 분 저 빼고 메일을 자주 쓰나요? 저는 업무 제외. 업무 제외. 네. 업무 제외로는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받아보는 역할만 쓰고 약간 그 뉴스 피드를 보는 것 같은 느낌? 구독하는 거죠? 아망드는요? 저도 보기만 하고 뭐 쓸 때는 뭐 클레임 걸 때나 쓰죠. 클레임 걸 때 고객센터 이런 거. 그렇지. 그래서 저는 되게 그 내가 원치 않는 광고를 받은 거에 민감해요. 저는. 아 그래요? 왜냐면 나는 그걸 거의 뉴스피드처럼 만들어놨는데 네. 딴 게 딱 껴드는 순간에 이게 왜 왔지? 그러니까 메일함을 관리하는 거군요. 그렇지. 관리를 하죠. 네. 그러면 한 세 가지로 나눠볼게요. 오늘 할 거를 메일을 관리하는 방법, 네. 메일을 쓰는 법, 네. 그리고 서비스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 메일을 관리하는 방법을 얘기를 할 건데 메일을 함을 들어가 보면요. 네. 받은 편지함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거기에 이제 영어로는 인박스라고도 되어 있기도 하죠. 네네. 네. 그것도 아망드가 말한 것처럼 현실에 있는 거를 그대로 따왔어요. 우리가 우편물이 꽂혀 있는 데가 있죠. 네네. 그리고 그걸 집에 가져와서 버리던지 보관을 하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그게 이제 꽂히는 부분이 인박스라고 하고 보통은 받은 편지함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 메일 관리 안 하시는 분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인박스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렇죠. 인박스에 5,000개, 10,000개 그쵸. 받은 편지함 터지죠. 나도 그래. 저 개인 메일은 그래요. 근데 받은 편지함을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확인을 하더라도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박스에? 네. 그러니까 뭐 쓰려면 써요. 뭐 자유니까 상관없지. 민주주의 국가인데요. 근데 그거는 메일이 지향하는 방법도 아니고 그리고 메일을 제대로 쓰는 방법이 아니에요, 아예. 그래서 인박스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편함에 있는 거예요. 네네. 그거 꼭 비워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다 읽고 나서 필요한 거는 아카이브 혹은 보관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보관 편지함이 따로 있죠. 네. 아카이브라고 영어로 표현하고요. 네네. 그게 아니면 지워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그러라는 그거 거죠. 같네. 그 할 일. GTD? 그거 같네. 그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전에는 이 개념을 잘 몰랐을 때는 받은 편지함이 터졌는데 요 개념을 앱으로 넘어오면서 점점 더 많이 전파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받은 편지함에 놔두는 메일은 보통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과거엔 그랬어. 예. 왜냐면 과거에는 아망드 말대로 메일을 보관해줘야 되니까 용량이 드는 거예요. 근데 유저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커서 용량을 되게 줄였어요. 막 50메가 100메가 50메가 이렇게 주고 많이 줘야 1기가 이랬는데 갑자기 gmail이라는 애가 튀어나왔고 우린 용량 무제한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야. 아니야, 처음 나왔을 때 4기가라 그러고 나왔어. 그래서 와 진짜 크다 이러고 사람들이 가겠는데 자꾸 늘어나. 4.1기가 4.2기가 이러더니 그 당시에 gmail이 네. 로그인 창 왼쪽에 네. 뭐 저희 gmail은 용량이 몇 기가입니다 라고 써있는데 거기 소수점이 계속 올라가게 돼 있었어. 나도 그거 되게 실시간으로. 인상적이었었어. 그래갖고 야 이거 계속 놔두면 언제까지 올라갈까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방금 말한 것처럼 받은 편지함과 보관 편지함 이걸 구분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요거 구분을 안 하시면 메일이 관리가 어려져요. 그래서 첫째군요. 그게 제일. 그래서 아까 은 실장이 말한 것처럼 이걸 뉴스피드 형태로 만들 수 없다라고 했는데 필요하지 않은 건 지우고 필요한 건 적당한 곳에 보관을 하면 원하는 형태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대신 근데 한번 보고서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내 노동력이 들어간다가 싫은 거지. 그것 때문에 뭐 구독 해지를 한다든지 네네네. 수신 거부 처리를 한다든지 이러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내부에
폴더를 만들 수 있죠, 보통. 그렇죠. 보통 그쵸. 이메일은 폴더를 만들 수 있죠. 이걸 폴더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메일에선 태그라고 하기도 하고 네. 어디선 라벨이라고 하기도 하고 레이블도 있고요. 이름이 되게 다양한데 어쨌든 그 메일 하나에다가 어떤 태그를 단다고 생각하면 돼. 지금으로 치면 해시태그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해시태그가 달려있는 애를 네. 뭉쳐서 폴더 형태로 보여주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름이 그냥 해시태그가 아니라 폴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놓은 거군요. 이분화 시켜놓은 거죠. 양분화 시켜놓은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뭐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뭐 청구서다. 청구서 폴더 별도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그것들은 전부 보관 편지함에 들어가는 거죠. 보관 편지함에 있는 걸 여러 분류로 나눠보고 싶을 때 폴더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있는 건 이제 뭐 받은 편지함, 그 보관 편지함, 스팸 편지함, 보냄 편지함, 휴지통, 임시 편지함, 네. 뭐 이 정도 있겠죠. 뭐 별표. 별표. 좋아하는 별표 같은 거 중요한 있죠. 거 꼭 잊지 말고 다시 확인해야 되는 것들. 네. 저 별표가 한 2,000개 있는 것 같아요. 시리얼 넘버 막 이런 거 오는 거 아니야? 구매했던 기억, 영수증. 네. 근데 그 별표라는 것도 태그예요. 그래요? 폴더도 태그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메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 별표 편지함, 중요 편지함, 뭐 이런 게 뭐 플래그 편지함, 되게 여러 개로 나눠졌는데 전부 다 태그를 이용해서 한 거고 그냥 지메일이 좀 보기 편하게 관리해줄게 해서 별이라는 개념을 넣은 거지. 실제로 이메일이란 서비스에 별을 한다는 건 없어요. 그런 게 있진 않지. 좋아요 누르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박스랑 보관 편지함을 별도로 구분해서 써라. 이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그것만 해도 일단 뭔가 정리가 되겠네요. 훨씬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건 쓰는 법. 그러니까 작성법이에요. 작성법이야 뭐 그건 개인마다 다 다르지 않아요? 그걸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컴 타자 연습으로 이렇게 딱 연습한 다음에 그 뭐야? 마음을 경건히하고 마음을 경건히 손 씻고 딱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말고 일단 쓰는 법에도 기능들이 여러 개 있어요. 기능들이 있다고? 첫 번째로는 받는 이를 설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죠. 받는 이를 설정을 여러 명을 할 수 있어요. 참고로. 그것도 당연한 거죠.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요? 매일 한 통씩 여러 번 보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저런. 그러니까 콤마로 구분을 해서 보낼 수 있고요. 쉼표. 네. 그리고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있어. 쉼표하고 스페이스바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공백은 무시되니까 이메일 주소에 들어간 공백은 무시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콤마로 그러니까 쉼표로 구분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C라는 게 있어요. 업무 중에 많이 쓰실 텐데 CC 혹은 참조라고 되고요. 그 다음에 BCC라고 수문 참조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것들이 뭐냐? 실제로 내가 업무가 아닌 이상 쓸 일이 많이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참조라는 거는 이 메일을 보낼 때 이 메일과 관련된 사람들을 추가해요. 은 실장 대표님, 이긍정 부장님 다 껴서 보내지.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게 받는 쪽 입장에서는 그냥 받은 편지함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항상 본인이 참조였는지 아닌지는 눌러봐야 아는 거죠. 참조는 나와요. 눌러봐야 아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참조가 왜 참조를 하냐? 네네. 방금 그러면 메일이 보내지는 건데 그 사람한테 책임부담 공동체 아닙니까? 들면 그때 확인 왜 안 하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책임부담 공동체 아닙니까? 그거 맞아요. 수신자랑 그 참조랑 뭐가 다르냐? 작성자가요. 보내는 사람이 답변을 기대하는 경우에는 수신자에 넣고요. 그러니까 화제의 대상자가 그리고 답변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 꼭 답변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할 때만 참조에 넣는 거예요. 관례군요, 관례. 그게 아니요, 관례가 아니라 법적으로. 법적으로요? 네. 오. 그러니까 그리고 BCC 같은 건 이제 수문 참조라고 하죠. 이건 뭐냐? 그 메일을 눌러보면 보낸 사람, 받는 사람, 참조 다 나와요. 근데 수문 참조에 들어간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메일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숨겨야 되는 사람. 좀 굳이 이 사람이 본다는 걸 약간 알리고 싶지 않을 때. 그렇죠. 모두에게 의도가 아닌 거죠. 그런 경우에 쓰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아까 왜 법적으로라 그랬냐면 법적으로 공문 같은 걸 보낼 때 수신자는 실제로 그 뭐 피고라든지 이런 분을 넣는 거고요. 참조는 증인들. 수문 참조는 보호 프로그램 감찰 대상인 증인.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관례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필수적인 부분. 이것도 똑같이 과거에 우편 시스템을 가져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랬겠지. 재판장에서 이렇게 공문을 보낼 거 아니야. 그때 시스템을 가져와서 썼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뭐 또 하나는 그 답장하는 중에 전체 답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1대1로만 메일을 주고받으니까 전체 답장이 뭐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참조, 수문 참조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네. 모두에게 답장을 하는 기능이에요. 그 수문 참조가 누군지 모르겠으나 그렇죠. 그냥 이 메일 관련돼 있는 모든 수문 참조 포함 다 다시 보내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누구를 제하고 보내게 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제 관례상으로 메일에 누구 뺐다라고 알려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 사람을 뺀 이유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거를 인지를 해야 돼. 참조인 한 명이 빠졌구나 지금. 그렇죠. 그걸 모르고 이제 뭐 다시 하게 되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관례적으로 넣어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명이란 기능이 있어요. 맞아요. 이건 이제 업무할 때 많이 쓰죠. 주소랑 회사명 로고 붙여놓는 곳 아닙니까 거기? 그것 때문에 그 회사 입사할 때 고른다고 얘기가 그거입니까? 서명이 멋있는 회사로 가야 돼. 겐지 좀 나야지. 이제 영어로 시그니처로 돼 있나요? 네네. 네. 시그니처. 서명이라고 돼 있는데 그 하단에 메일 하단에 명함 들어가듯이. 그치. 이 사람이 보통. 누군지. 네. 보통 이제 메일을 쓸 때 인사를 하고 뭐 자기소개도 하지만 네네. 그 외적으로 연락처. 굳이 구두로 얘기 안 해도 되는 얘기 안 해도 되는 것들. 그렇죠. 메일 보낼 때마다 제 전화번호는 이거니까 혹시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를 쓸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명에 넣는 거고 답장을 할 땐 서명이 그래서 빠져요. 그 정도가 이제 작성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굳이 근데 답장에다가 그걸 만들어서 넣는 분들이 있더라고. 굳이 다시 복붙해가지고. 복붙해가지고 넣는 그러니까 분들이 있어요. 그 메일을 여러 개 보면 서명이 한 10개, 20개가 되는 원래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맨 밑에 그냥 있어야 되는. 예의가 아니죠. 뭐 하여튼 데이터 계속 그것도 접어먹어. 문제인 거죠. 데이터 계속 접어먹어.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네. 관리하고 뭐 쓰는 법까지 설명을 했어요. 아 그리고 작성 외에 쓰는 법 한두 개 더 설명을 드리면요. 센스 같은 건가요? 네, 요즘은 메일이 스레드 형태로 나와요. 그러니까 글의 진행과 맞춰서 약간 나오는 느낌이죠. 네, 대화 같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할 때 그 시간 순서대로 메일을 읽을 수 있단 말이야.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메일에 다른 주제가 들어가면 당장 다른 스레드를 만들어서 메일을 다시 보내는 게 좋습니다. 이게 약간 헷갈려요. 그래서 누구는 왜요? 그렇게 하고 누구는 그렇게 안 하니까. 안 하는 게 이제 효율적이지 않은 업무 처리죠. 그래서 사실은 이 스레드 방식이 그리고 보통 그 이전 것들이 닫혀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스레드 자체가 조금 익숙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게시판 쓰는 건 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게시물의 기준인 거죠. 게시물 기준인데 다른 외국 사람들은 토픽에 밑에 따라서 댓글이 달리면은 그게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런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그래서 조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게 메일이 그 스레드 방식으로 이제 넘어가니까 편하다라고는 하지만 또 그걸 안 쓰는 사람들한테는 왜 메일을 2개 보내고 지랄이야 이런. 그게 다시 검색할 때 헷갈려요. 네, 근데 이제 기존 내역을 한꺼번에 모아볼 수 있다는 장점 그렇지. 때문에 그걸 쓰는 거고 두 번째로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메일을 할 때 업무 처리할 때 메일을 보내면 대답을 해야 돼요. 그렇지. 그치. 대답이 뭐냐? 네. 그냥 땡스나 오케이 확인했다. 두 글자만 보내야 되거든. 그런데 그렇지 해줘야지. 우리나라는 그걸 안 해. 우리나라 전화하죠. 일단 우리나라. 시작하잖아. 안녕하세요, 아망디입니다. 어디야? 자가발전의 아망디입니다. 감사합니다. 써놓고 그 중간에 내용만 채우니까. 그 가운데 메일 잘 받았습니다 하고 보내잖아. 그러니까 대답이 그냥 오케이나 땡스 간단하게 보낼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원래 그렇게 보내야지 마무리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업무를 할 땐 그게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우리나라는 보통 전화를 하죠. 그걸 보면. 제가 메일 앱 쓰는 것 중에 그런 기능이 있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뭘 딱 누르면은 땡스 뭐 오케이 이모지처럼 컨펌 이렇게 가는 메일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메일을 받고 회사 사람한테 기획서가 왔길래 기획서 메일을 받고 땡스를 보냈거든요. 그냥 엄지척 이걸 보낸다고. 그랬더니 바로 회사 메신저로 너 메일 잘못 보낸 거 아니지? 바로 왔더라고. 아 이게 굳이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네.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원래 이메일이 도입이 될 때 단순히 업무만이 아니었어요. 요즘 이런 말이 많이 들리죠. 메신저가 이제 회사에서 각광을 받고 메신저로 다 한다. 그치. 메일을 줄이자라는 말까지. 네. 왜냐면 예전에 아주 간단한 것도 메일로 대화를 했거든요. 그렇죠. 멀리 있으니까 그냥 이런 거예요. 막 아망대 때 야, 너 어제 이거 봤냐? 요 한 줄을 메일로 보내요. 아 제가 근데 그래서 오늘 메일 특집 준비하면서 이긍정이랑 저랑 한 2011년 9년쯤에 메일로 하루에 메일을 한 50통씩 보냈더라고. 그러니까 메신저로 쓰는구나. 아, 그럼 그렇게 썼었던 적이 있더라고요. 당시에 메신저니까. 왜 그랬지? 와 그때도 왓츠앱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은 실장한테 은 실장 이거 파일 좀 보내주세요 하고 메일을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치.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전화를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이 집중하고 있는 시간을 깨버리고 중요한 순간에 내가
끼어든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메일을 통해서 보내는 거고요. 그렇게 한 줄 두 줄 보내면 오케이 뭐 봤어 뭐 이러고 고마워. 그러니까 내가 가능한 시간에 그걸 확인을 하고 이제 그쵸. 피드백을 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요 간단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아무도 안 써요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안 쓰죠. 네, 썼으면 좋겠어. 우리나라는 그래서 수신 확인이 있지. 그리고 수신 확인이 있고 수신 확인을 위한 전화가 있죠. 그렇지. 좀 당황스럽지만. 그러니까 이게 다른 문화라고 나는 생각은 해요. 근데 네. 뭐 나쁘진 않은 문화니까 그거는. 근데 뭐 확실히 IT 계열에 있는 회사랑 일할 때는 네. 그 메일 확인하셨어요 하고 전화가 오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렇죠. 이제 각자 다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이게 실제로요.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려면 그 사람 메일함에 메일이 들어갔죠. 그러면 읽었든 안 읽었든 보냈다가 증명이 돼요. 그렇지. 원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 증명에 성향을 띠고 있지. 메일함을 확인하는 건 스스로가 해야지 누가 알려줘서 뭐 메일함 체크하라고 안 했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변명이. 그렇습니다. 너무 화가 많이 차 있네요. 금정 씨가 뭔가 메일에 아니에요. 대해서 메일 문화에 대해 한국식 메일 문화에 대해 불만이 많은 친구야. 아니 그게 아니라 한국식 메일 문화도 그렇고 이 메일 문화를 가르치는 곳이 없어요. 맞아요. 없어요. 한국에서도 없어. 심지어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한다. 메일 쓰는 법을.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 다들. 아니 그러니까 강의를 듣는 건 좋아. 근데 그걸 굳이 외부 강사까지 돈 줘가면서 할 게 아니라 학교에서 가르치고 원래 그래야 되는 간단한 예의를 가르치는 건데 굳이 이렇게 비싼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가발전 117화 2부로 들으면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가발전 뽕에 취한다. 네. 그 혹시 메일 첨부 파일 빼먹고 보내는 경우도 많을 텐데 다시 한번 메일 또 보내주고 그런 걸 위해서요. 이런 버릇을 들이십시오. 새 메일 쓰기 누른 다음에 네. 첨부 파일을 등록하고 내용을 쓴 다음에 제목을 쓰고 받는 일을 순서를 그렇게 쓰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 잠시 후에 보내기 기능을 씁니다. 아 그것도 좋죠. 네, 메일을 누르면 바로 안 가고 네. 한 5분쯤 있다가 다시 가는. 그것도 좋고 뭐 아니면 이제 메일 주소 같은 거 만들 때는 가능하면 이름 같은 걸로 해서 좀 알아볼 수 있게 해서 그치. 중간에 점을 넣어라. 실명을 넣는 게. 네. 뭐 요 정도가 팁이고 그럼 이제 메일 앱을 한번 살펴보죠. 네. 그 메일 앱 같은 걸 얘기를 하려면 또 아망드가 앞에서 한 얘기를 해야 돼요. 웹메일이란 얘기. 그러니까 웹메일과 메일 앱이라는 걸 구분을 좀 한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메일 클라이언트라고 표현을 하던데 흔히 그 잘못 누르면 켜지는 거 있잖아요. 아웃룩. 이런 거. 네. 웹메일이라는 게 96년도에 나왔다고 하셨죠. 그 전까지는 메일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썼어요. 무조건 모든 사람이 메일을 쓰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다시피 POP3나 SMTP를 구성을 해서 이제 내가 이 메일 프로그램이 잘 세팅이 됐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썼었어야 됐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까지만 해도 메일을 프로그램으로 보내지 무슨 어딜 들어가서 보내. 당연히 프로그램으로 보내는 거고 그걸로 주고받는 거였어요. 근데 웹메일이라는 게 나오면서 사람들이 어디서든 들어갈 수 있게 돼가지고 그렇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글과 컴퓨터에 한글이 있잖아요. 네네. 한글 문서를 작성하려면 전부 다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야 되죠. 한글을 설치해서 썼어야 돼. 근데 갑자기 구글 독스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누구든 외부로 접근해서 쓸 수 있다 보니까 그쵸. 한글을 안 깔아도 되는 거지. 누가 요즘 그 깔아갖고 해. 근데 메일이 그 웹메일이 너무 좋다 보니까 웹 클라이언트가 되게 지금 쇠퇴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뭐야 싶은 거고 와닿지 않는 건데 메일 클라이언트를 안 쓰시는 분들이 많죠. 네. 뭐 직장에서는 이제 당연히 업무를 위해서 쓰시지만 뭐 일반적으로는 저도 컴퓨터에 메일 클라이언트 3개 깔려 있거든요. 네. 근데 메일 확인해야지 이러고 지메일 치고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습관. 그렇기 때문에 뭐 메일 클라이언트에 대한 얘기는 오늘 거의 안 할 겁니다. 그런 클라이언트는. 그래서 앱에 대한 얘기를 위주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앱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대부분 아까 구글을 예로 들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태그를 이용해서 별을 찍는다든지 중요 편지를 표시한다든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리를 중점적으로 해주는 기능이 메일에 들어가 있고 그 외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사실 메일 프로그램이 그냥 메일 프로그램이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웃룩을 까나 뭐 썬더볼트를 까나 다 똑같잖아요. 그럼 메일 읽어보는 거지. 근데 차이점을 하나씩 뜯어보면은 얘는 폴더를 이용해서 한다거나 얘는 뭐 라벨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정리를 좀 더 편하게 해주는 게 그러니까 편의 시설이 약간 더 갖춰져 있는 그게 차이인 것 같아요. 지메일이랑 네이버 메일이랑 차이가 뭐겠어요. 폴더냐 뭐 라벨이냐 검색이냐 요 정도지.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본질 메일에 대한 차이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앱도 그게 없는데 그중에 이제 몇 개를 꼽자면
태그 같은 걸 이용을 해서 구분을 하는 게 있고 또 아까 말한 인박스 개념을 넣은 애들이 있었어요. 그 메일박스라는 앱이 있었어. 이 앱이 지금은 드롭박스에 인수가 돼가지고 없어졌습니다. 드롭박스가 죽였어요. 산 다음 죽여버렸어. 아니 그러고 나 진짜 아닙니다. 메일박스 잘 쓰고 있었는데 너무 화가 나서 돈이 남아가지고 하나 죽여봤습죠. 이런 느낌. 메일박스가 당시에는 인박스라고 했죠. 아까? 컬처 쇼크였지 약간. 받은 편지함. 받은 편지함의 모든 걸 비우도록 유도를 하는 UI를 가지고 있었어. 진짜요? 네. 그래서 그 안에 메일이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뭐 보관을 한다든지 필요 없는 거 한꺼번에 지운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사람들이 기본 메일 앱이 아닌 클라이언트 서비스 앱을 다운받아 쓰는데 인박스에 뭐가 있으면 계속 배지가 뜨는 거야. 빨리 지우게. 저도 이 앱 덕분에 그 책에 습관이 돼가지고 진짜요? 받은 편지함을 비우는 습관. 받은 편지함이 지메일 같은 경우는 메일이 용량이 거의 무제한이니까 그쵸. 뭐 23,000개 막 3만 개 막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 이게 딱 하니까 모두 읽기 한번 눌러놓으면 그 다음날 60개씩 생기는 거예요. 스팸 메일이 60개씩 100개씩 오니까. 그러니까 이걸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했는데 이게 습관이 되니까 나중에는 안 읽어도 되는 메일은 알아서 내가 정리를 하게 되더라고. 지워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스팸 메일을 보낸다거나 그러면 그 메일이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메일함에 매일매일 와야 되는 메일만 쌓여 있는 그런 것들이 좀. 그래서 이 메일박스를 쓰게 되면서 사람들이 메일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많이 숙지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메일함이 막 몇천 개가 되던 사람들이 메일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쓸데없이 구독해놨던 거. 좋은 습관이 되게 됐군요. 그러니까 사이트 뉴스레터 같은 거 다 구독 해지하고 하다 보니까 메일마다 나한테 알려주는 게 뭐가 있고 메일로 받아볼 수 있는 것이 어떤 정보들이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메일박스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지만 드롭박스가 죽였다. 드롭박스에 그 관계자들이 있었을 수 있죠. 그거 같아. 그 생각에 그냥 박스라는 이름 쓰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네. 아무튼 근데 지금 그런 면에서 뭐 추천해주는 클라이언트 같은 것들은 이번 화에서는 따로 얘기는 하지 않으시고. 추천하는 것들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메일이라는 것 자체가 UI의 특성을 너무 많이 타가지고. 그렇지. 자기 입맛에 맞는 거를 사실. 관리도 필요 없고요. 내 눈에 편한 거를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기능별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그 박서라는 앱이 있어요. 메일인데 보통 우리가 스와이프라고 하죠. 앱이에요? 앱? 네, 앱이에요.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면 뭔가 액션이 취해지잖아.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메일을 에버노트에 저장하기 이런 식으로 외부 서비스로 연동을 해줘요. 좋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아카이빙을 다른 서비스에 연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름이 박서라는 앱으로 지금 유료입니다. 유료예요? 네, 이거 출시되어 있고요. 이거 말고는 뭐 아스트로메일이랑 에디슨 메일 같은 게 있어요. 이름이 아스트라란데 약간. 아스트로. 그러니까. 네, 얘네는 AI가 들어가 있어. 진짜요? 굳이? 얘도 있고요. 그리고 구글에 메일이 2개예요. Gmail이라는 애가 있고 인박스라는 애가 있어. 인박스라는 앱이 있어요? 네. 구글에? 앱이 따로 있어요. 메일 앱을 얘네가 개량을 했어. 그 웹 서비스로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Gmail을 써보시겠어요? 하면 인박스로 연결이 되거든요. 요즘 Gmail을 보면요. 탭이 생겼어요. 맞아요. 무슨 프로모션, 소셜, 쇼핑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전에 비해 메일로 받아볼 수 있는 정보가 너무 많아진 거야. 이제 너도 나도 아무나 메일을 보내니까 관리는 해야겠고 그렇다고 사람이 하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구글의 AI가 들어가가지고 분류를 해주는 거야. 똑똑하네. 그리고 인박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걸 분류를 해주고 아까 말한 메일박스의 메일 사용법을 이용을 해서 여기서도 유도를 많이 해줘요. 인박스가 약간 메일박스의 대체제로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메일박스를 없애놓으니까 너무 아쉬운 거지. 아쉬우니까 구글이 그냥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좀 비슷한 걸로 이것도 사바 이 새끼들아 같은 느낌으로 약간 만든 거지. 네. 그리고 방금 말한 에디슨 메일이나 아스트로 메일로 똑같이 AI가 들어가서 메일을 분류를 해줍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대두되는 것 같아요. 사실 너무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즘 메일 클라이언트에 대부분 이 분류 필터 서비스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기능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내가 주로 보던 메일은 따로 이제 너 읽을 수 있게 해놓고 그 외적인 건 빨리 것들. 지울 수 있게 관리를 해줘요. 그래서 너가 자주 지우던 건 여기 있으니까 한꺼번에 지웠지 모두 지우기 해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주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긍정 씨의 그 기본 인박스를 비워라에서 다 파생된 개념들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편지함을 비울 수 있게. 그러니까. 네,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메일을 어떻게 쓰냐
이런 뉴스레터를 관리하는 거 더불어 나에게 보내는 메일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요. 이게 메모 역할로 되게 좋아요. 나중에 확인하게 돼서 그런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서비스 중에 또 하나가 네. 스파크라는 앱이 있어요. 이건 이제 iOS만 있을 겁니다. 네. 맥OS만 있는데 네. 메일을 투두리스트처럼 관리하는 거야. 이 메일을 뭐 30분 뒤에 보기 네네. 혹은 오늘 점심 해보기 오늘 저녁 해보기 이런 식으로 해보면 네. 메일이 사라져. 그리고 다시 메일이 온 것처럼 그때 알려줘. 알림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투두리스트처럼 요 일은 나중에 요 네. 뉴스레터는 내일 볼래.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매력적이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것들이 전부 다 메일에 대한 게 아니라 메일을 관리하는 법이 방법. 다른 앱들, 서비스들이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뭐 자기 자신한테 메모를 쓰듯이 보내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저는 그 시리얼 키를 네. 그걸로 관리를 해요. 진짜요? 라이센스를. 그래서 뭐 앱을 다운받는데 라이센스 넣어야 돼. 그러면 메일 열어가지고 검색. 앱 이름 검색하면 네. 딱 그것만 나오거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는 나만의 메모가 필요하다 네. 하면 이메일을 오히려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렇죠. 사실 뭐 메모장 여러 가지 서비스 있지만 이메일만큼 확실한 게 없지 요즘은. 그렇죠. 그 이메일은 없어지지 않잖아. 대기업이 관리해 주니까. 카카오톡 자기에게 보내기가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여기서 지금 파생이 된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메일 뭐 학교에서 과제하고 이거 뭐 이렇게 디스켓에다 저장은 안 되면 나한테 메일에 보내놓잖아요. 네. 그런 것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구글의 예전에 있던 메모 서비스가 지금 구글 킵이라고 됐는데 네네네. 메모 서비스가 메일을 활용한 거라서 그 메모가 실제로 메일을 보내는 형태였어요. 근데 이제 보여줄 때는 네가 메모. 따로 한 메모야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좀 원래 당연히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써보진 않는 팁들을 좀 듣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윤실장은 메일 뭐 써요? 저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요. 스파크 앱. 왜냐하면 그러니까 메일 클라이언트를 쓰게 된 이유가 일단 좀 있는데 네. 메일 주소가 여러 개가 돼요 점점. 맞아요. 뭐 학교를 다니고 났더니 이제 학교 메일이 한 개 생기고 뭐 회사를 다니면 또 회사 메일 한 개 생기고. 회사 컬렉터니까. 이직하면 또 옛날 메일이 살아 있으면 이거 봐라 이러면서 옛날 메일 또 그대로 쓰면서 또 하고. 그리고 아무튼 이제 메일 주소가 여러 개가 되니까 네. 그 메일 주소를 하나로 관리를 하려면 클라이언트가 필요했는데 이게 웹메일의 문제죠. 네, 웹메일의 문제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현 세대는 웹메일 굳이 나눌 필요 없이 대부분은 웹메일을 쓰니까 네. 이제 메일 주소가 뭐 네이버에도 있고 지메일에도 있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네이버는 그런 뭐 우리나라에서 오는 뭐 고지서나 그러니까 쉽게 받을 수 있는 거나 광고 네. 이거 두 가지를 네이버에 써요. 그리고 지메일은 완전히 사적으로 쓰는 거예요. 여기는 스팸이 안 오도록 만들어 놓는 거고 네. 뭐 이렇게 저는 나눠 쓰고 있어요. 학교 거는 학교 관련된 것만 오게 해놓고 그렇게 하면 요즘 좋은 게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능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특히 구글이랑 애플 둘 다. 네. 물건을 샀어. 네. 그럼 택배가 배송이 돼. 그렇지. 그러면 뭐가 배송된다고 다시 푸시가 와요. 메일이 왔는데 메일을 확인 안 해도 그게 좋더라고요. 너 무슨 물건 지금 배송 시작됐어. 아니면 항공권을 샀을 때 캘린더에 자동으로. 지메일이 되게 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이폰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구글 그 기본 구글 앱이 있어요. 맞아요. 그 구글 앱을 깔아놓고 지메일로 거기 로그인 해놓고 그 지메일에 이제 항공권 구매한 것들 다 오게 만들어 놓으면 네. 이제 구글 앱이 몇 월 며칠 날 비행기를 타시려면 지금 출발해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 알려주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좀 연동되고 있는 게 약간 삶이 편해지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약간 얘가 내 메일을 훔쳐보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괜찮아요. 봐주세요. 난 주에 봐주는 거 난 너무 좋아. 알겠습니다. 제발 많이 봐줘서 나의 모든 것들 다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네. 네. 그게 구글이 바라는 미래인데. 네. AI 형님 충성. 아무튼 네. 재밌는 얘기들을 좀 나눠본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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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마다 메일 잘 쓰고 계시죠? 그렇죠. 저는 메일 쓰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요. 어떤 면이? 재밌잖아요. 내가 보내면 답장 오는 게. 그게 재밌더라고. 재밌어. 아니 그러니까 대화잖아. 아니 갑자기 이런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약간 형이상학적 그런 얘기들을 나누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손편지가 아날로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젊은 층에서는 메일이 아날로그예요. 요즘은 손편지를 받으면 이상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손편지는 이질적인 약간 경험인 거지. 약간. 손편지는 의도가 섞인 편지야.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뭔가 그런. 그러니까 어떤 것든 의미든. 간에 내용 외적인 의도가 포함된. 그럴 수도 있지. 손에 대한 정성. 네. 그런 것들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들긴 근데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메일이 진심이 아니진 않거든요, 사실. 맞아. 그래서 옛날엔 그런 거 있었잖아. 편지지 고르고.
이메일에다가 생각난다. 한 메일할 때. 그 편지를 보내면 유료로 고를 수 있고. 편지를 보내면 글이 스타워즈 그 엔딩 크레딧 올라가듯이 글이 쭉 올라가요. BGM 선택해야죠. BGM 선택하고. BGM 선택하고. 네. 요즘도 그렇게 오던데? 왜 그 어르신들이 메일 보낼 때는 뭐 이렇게 메일 저희 할아버지 메일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셔서 보내신 거 보면은 SWF 파일 들어 있는 거 아니에요? 약간 뭐 이렇게 노래도 나오면서 뒤에 장미 사진 있고 플래시 파일. 장미 사진. 장미 사진 꼭 있어야 돼. 뭐 아무튼 우표도 붙이려고 한번 했었잖아 한 메일이. 그것이 바로 디지로그의 삶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아무튼 메일에 대해서 이렇게 좀 수다를 떨어봤고 네. 여러분들이 쓰시는 메일 서비스나 서비스의 아쉬운 점, 뭐 클라이언트 추천하는 것들 언제든 자가발전 게시판에 좀 남겨주십시오. 아니면 메일을 좀 영리하게 쓰고 싶다. 메일을 관리하고 작성법이나 이런 걸 좀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질문 있으면 남겨주십시오. 네, 이번 주는 이메일 얘기로 또 한 주 떠들어 본 것 같고요. 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얘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